부장님, 네. 자주 뵙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사실 보안은 대기업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네. 중소기업은 뭐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특정한 핵심 사업을 하는데 그 핵심 사업에 대한 것이 만약에 그 외부 유출이 됐다든지 그렇죠. 뭐 보안이 뚫려버리면 굉장히 큰 어떻게 대기업보다 더 큰 데미지를 받는 게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안도 되게 중요해지고 특히 요새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고 다 디지털화되니까 더 중요하게 떠오르는데 그렇죠. 사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보안 담당자를 뽑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커다란 돈을 투자할 수도 없고 이제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뭐 외부에 대한 보안 위협도 중요하지만 막아야 되겠지만 뭐 내부자가 뭐 실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악의를 갖고서 어떤 우리 회사에 있는 중요한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들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SCK도 한 150명 되고 지금 그다음에 다양한 어떻게 보면 고객 정보라든지 중요한 영업적인 정보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뭐 실수건 본의건 간에 그것도 어떤 식으로 지금 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SCK도? 저희도 고민이 많이 있죠. 네, 고민이 많이 있어서 그 기본적으로는 오피스 365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이제 좀 보완을 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서를 외부로 공유를 해야 되거나 이러실 때도 예를 들어서 공유를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료일을 정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공유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만 보여주고 싶고 이 사람이 만약에 딴 사람한테 주면 안 열리게 하고 싶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5365 오피스 365에서 가능하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좀 더 실질적인 보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M365에 EMS라고 하는 모듈에 보시면 AIP라고 하는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네. 담당하는 이제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AIP를 적용하게 되시면 문서 자체가 암호화가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가 된다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암호화가 되어 있는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절대 열어보실 수 없는 이런 형태로 이제 암호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든 고의라고 하더라도 이 문서가 외부에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받은 그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네네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제 문서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건 이제 어떤 그 이 문서가 네. 뭐 외부로 임의로 유출됐을 때 암호화가 걸렸으니까 네. 안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부 사용자가 네. 실수로 네.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서 네. 중요한 문서의 일부분을 뭐 그걸 외부에다가 뭐 보내려고 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카피 페이스트해서 어디다가 소셜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그건 그 사람이 암호화 안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어차피 실수나 네네. 악의를 갖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방지하나요? 그런 것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다양한 이제 측면에서 봐줘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 뭐냐면 회사에서 만약에 이제 진짜로 중요한 문서라고 하면 사용자들이 이제 권한을 바꿀 수 없게 이제 강제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강제로 지정이 되고 나면 이 문서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권한을 바꾸거나 이런 이제 변경이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가 돼 있으면 이제 유출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열어볼 수는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출 자체를 방지하고 싶다고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이라고 하는 AIP와 윈도우 10의 이제 보안 기능을 같이 이제 적용을 하시게 되시면 WIP라고 하거든요. Windows Information Protection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시면 암호화가 되어 있는 문서, 이 다르게 얘기하면 암호화가 되어 있는 문서는 뭐냐면 회사 내부 자산이라는 거죠. 네. 회사 내부에서 등록하고 관리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터넷상으로 뭐 공용 메일, 그러니까 네이버 메일이나 네네. 구글 메일이나 통해서 외부로 유출을 시도하려고 하시더라도 유출 자체를 방지를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가 메일이 그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이제 공용 메일에다가 첨부 자체를 못하게 막으실 수도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고의적인 사용자라고 하면 문서 첨부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문서를 열어서 내용만 긁어서 보내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내용만 복사를 하셔도 붙여넣기가 안 되는 네. 네이버 쪽에 붙여넣기가 안 되고 다른 뭐
워드로 만든 문서를 예를 들어서 다른 문서에다가 암호화가 안 돼 있는 문서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려고 하셔도 복사 붙여넣기 자체를 막아주는 네, 그런 기능도 아.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구현을 하시면 유출 자체를 막으실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는 문서는 예를 들어서 뭐 유출이 됐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문서 자체의 이제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문서를 추적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문서가 어느 사람한테 갔고 그 사람이 열어보려고 시도를 했다. 아, 네. 예. 근데 열어보려고 했지만 이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열어볼 수는 없겠죠. 아, 그래서 네네. 이제 대부분 이제 시도는 했지만 이제 실패했다고 뜨긴 떠요. 근데 이런 형태처럼 만약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 외부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 문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추적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자가 확인하실 수 있게 되죠. 네네. 요즘 보면 이제 우리 영화 같은 것도 네. 내가 그냥 뭐 그 카피해 가지고 네. 뭐 이렇게 유통시키면 누가 유통시켰는지 그렇게 다 추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네요. 네, 그런 거 다 되는 거고 이제 원천적으로 그거를 이제 못하게 막고는 있지만 그런 이제 추적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추적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그 내부에서 어떤 악의를 갖고 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그런 행위를 아예 하지 못하게 네. 방지하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네, 방지하는 네.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어떤 문서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좀 기존의 이제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DRM이란 걸 많이 쓰잖아요. DRM. 네. 네. 근데 좀 말씀 들어보면 네. 이거 DRM이 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DRM을 대체하기 위해서 네. EMS 솔루션을 찾는 분이 많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기능적으로는 약간씩 조금 틀린 차이는 있지만 큰 범위에서 DRM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고객분들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을 찾는 이유가 기존의 DRM 솔루션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다른 이제 솔루션 벤더에서 만드는 제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피스가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거나 새 제품이 출시가 되면 보안 솔루션이 따라오는 속도가 늦어지게 돼요. 호환성이 안 맞는구나. 네, 호환성이 안 맞아서. 그래서 네.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고 바꾸고 싶다고 요청하시는 고객분들이 오피스 라이센스는 최신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DRM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 버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고객 담당자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너무 답답하다. 내가 내 돈 주고 오피스를 최신 버전을 쓰고 있는데 네, 네, 네. DRM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신 제품을 못 쓰고 옛날 버전을 써야 되는 게 그리고 이제 그런 솔루션 밴드에 끌려다니는 것들이 너무 좀 답답하다. 이런 이제 요청을 많이 주셔서 AIP로 좀 변경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AIP 자체는 말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피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DRM 솔루션처럼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 DRM 저도 이제 DRM 보면 방송 지나가면 이제 사내 DRM 때문에 네. 뭐 다른 오피스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다양한 새로운 솔루션을 쓸 때 네.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털어놓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일단 다양한 현업 부서에서 문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만드는 분들이 이런 걸 자기 이제 문서에서 중요한 문서라면 네. 암호화를 건다든지 아니면 권한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서에 대한 세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문서에 이제 암호화가 되어 있는 문서를 적용받는 대상자가 누군지를 이제 지정하게 돼 있고요. 오피스 365를 쓰시면 어차피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의 계정이 오피스 365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그거를 지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세부적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것들도
템플릿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템플릿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유자 권한. 그래서 이 문서에 대한 소유자 권한을 주시면 풀 권한을 가지시는 거고, 네네. 예를 들어서 리뷰어 권한 뭐 이렇게 주시면 이제 리뷰에 대한 기능들만 이렇게 권한이 있는 기능들을 이제 한 번에 클릭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우리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뭐 일부 기능만 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일부 기능에 대한 권한만 따로 주실 수도 있고 사용자 지정을 해서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릭만 하셔가지고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네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한번 뭐 데모를 보면 네. 더 금방 이해가 될 것 같네요. 그렇겠죠. 네. 네. 데모를 이따 한번 보여주면 좋을 네네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문서에 대한 회사 중요한 문서에 대한 유출 방지도 되게 중요하고 네. 또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보안이라면 일단 계정, 그렇죠. 계정에 대한 권한 관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그렇죠. 계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이제 MFA, 뭐 투팩트 인증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말고. 네네. 아이디 패스워드와 함께 그렇죠. 이제 쓸 수 네, 있는. 근데 요거는 이제 휴대폰 문자로도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이제 웨어러블 기기라고 해서 뭐 네. 블루투스 헤드셋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연동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을 한 번 더 인증을 해주는 이런 게 이제 기본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윈도우 자체에서 이제 크레덴셜, 아이디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어해주는 기능 기본 탑재가 돼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보안을 맡고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계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이다 보니까 뭐 외부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우리 회사 정책상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는 그 클라우드긴 하지만 접근을 막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요청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네네. 오피스 365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제품이지만 우리 회사에서만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정책들을 많이 위치가? 세우는 그렇습니다. 위치가.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네트워크를 등록을 하시게 되시면 네. 우리 회사 네트워크에만 들어와야 오피스 365의 모든 자료에 접근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자료, 어떤 그렇죠. 정말 중요한 예. 것들은 그렇게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는 전혀 이제 접근하실 수 네, 없는 네, 네. 이런 이제 형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요게 이제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 네, 디바이스, 다양한 기준으로 다양한 할 수- 기준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등록이 돼 있는 예를 들어서 PC에서만 네. 오피스 365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 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기기에서만 오피스 365에 접근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디바이스의 상태 예를 들면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본적인 보안 취약성들이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많이 향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윈도우 이 기기가 등록이 돼 있는 PC이긴 하지만 최신 그 업데이트가 다 되어 있지 않으면 접근이 안 되게 이렇게 또 이제 뭐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도 마찬가지고 모바일도 등록이 된 기계에서만 우리 오피스 365에 우리 회사 자료에 네네. 접근하실 수 있게 이런 이제 조건별로 조건부 액세스라고 하는 기능 조건별로 어떤 정책을 세울 적용하는 수가 거- 있게 되는 세워가지고 거죠. 적용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을 세우셔가지고 적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회사의 구성원들이 네.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네. 정책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계속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네. 뭐 어떤 시도를 했다고 하는 자체도 볼 수가 있고 뭐 네. 이런 이제 실패를 했다, 로그인 했다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 남게 돼 있죠. 그 요즘 보면 이제 그 해커들이 네. 어떤 회사를 이제 침투하기 위해서 뭐 SCK 연구소를 침투하고 싶어요. 네. 연구소는 이제 사람들이 만만치 않으니까 네. 연구소 옆에 있는 부서에 있는 분이 소셜을 뭐 되게 뭐랄까 주의 깊지 않게 막 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소셜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뚫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뚫어가지고 이 사람을 모르는데 네. 해커가 이 사람 계정으로 들어와서 회사에 네네. 그 연구소에 있는 네네.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네. 뭐 패스워드 같은 걸 탈취한다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은 아까 그 투팩터 인증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방지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회사 내에 있는 네. 어떤 부주의한 사람이 실수로 네. 회사 내에 있는 부주의한 사람의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탈취가 됐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어떤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10에서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 방어는 일부 하고는 있지만 네. 혹시나 모르는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죠.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 탈취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자체에서 계정의 탈취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있어요. 이상행위나 이런 것들을 네네.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그게 이상행위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판단하기에 아. 이상행위다. 예를 들어서 이상행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계정이 갑자기 특정 일을 많이 한다거나 네네네. 뭐 이런 이제 막 이상한 그렇죠, 프로세스를 계속 그렇죠. 돌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알려주고 네. 요거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 아이디가 뭐 간염이 된 것 같다.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경고 메시지나 이런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 마케팅이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EDM이라고 하는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메일을 뿌리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지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 계정이 갑자기 뭐 100 몇십 통의 이제 메일을 쏘고 있다. 네네. 예, 이게 정상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이상적인 행위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알림을 주고 예, 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IT 관리자면은 굉장히 막강한 어드민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시스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IT 관리자나 어드민에 대한 감사라 할까? 네, 뭐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아니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게 이제 뭐 아주 중요한 이제 팩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음 먹으면 이제 뭐 빼걸리거나 이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거는 이제 좀 어쩔 수가 없는데 단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이제 작업을 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록들이 다 남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을 했고, 예를 들어서 권한을 제가 어떤 변경을 했고, 어떤 데이터에 가서 뭐 어디로 뭐 유출했다거나 이런 그 데이터들이 전부 클라우드상에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했던 네.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다 모니터링해서 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취팅을 할 수 네.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부장님께서 네, 뭐 그냥 한 다음에 어디 아프리카로 가겠다 네. 하지 않는 한,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가 없죠. 네. 잠적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근데 아까 뭐 아무 IT 관리자라도 네. 아까 중요한 기밀 문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팅을 복제, 카피 페이스트가 안 되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못 바꾸는 겁니까? 그런 것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권한이 있으면 이제 권한이 바꿀 수는 있으면 있죠. 바꾸구나. 어쩔 수 없이 이제 권한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은 있으니까 바꿀 수는 있죠. 예, 예.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권한을 바꿀 때도 기록을 남기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파일에 대한 권한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유를 적어야 네네. 되는, 네. 적지 않으면 이제 바뀌지 않는 뭐 이런 것들도 옵션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이런 이제 계정에 대한 네. 그 권한 관리에 대해서 혹시 뭐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출장이 좀 잦은 편이고 네. 그리고 해외 출장도 좀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 365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 구성원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나라에서 로그인 시도가 되면 네. 예, 알림을 띄워주죠. 예,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나라의 네, IP로 접속이 됐다. 이런 것도 이제 이상행위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주고 있고 실제로 하나 예를 더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불가능한 이동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 계정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5365에 로그인이 한번 되고 30분 만에 30분 뒤에 미국에서 로그인이 됐어요. 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그렇죠. 가장 빠른 네. 수단으로 안 예를 되죠. 들어서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시간차를 두고 이제 로그인이 되면 이상행위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해킹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제가 한국에서 하고 해커가 미국에서 했을 그러면 경우도 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알아서 차단이라든지 뭔가
딜레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로고가 남게 돼 있고 그거를 이제 알림만 주게 하겠느냐 네네. 아니면 이제 차단을 하겠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정책을 세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알림이 네. IT 관리자시니까 SCK에 알림이 많이 올 것 같거든요. 얼마나 많이 옵니까? 아니면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뭐 오탑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알림은 많이 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알림 자체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정책의 이제 중요도 이런 거에 봐서 이제 알림을 주냐 마냐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알림이라고 하는 자체가 관리자뿐만 아니고 거기에 누가 이제 알림을 받을 건지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단순히 알림 자체가 메일로만 오지도 않고 네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 회사의 중요 인물들의 이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문자 메시지로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문자 메시지로도 이제 알림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제 그 로고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네네.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저는 이제 좀 그런 알림을 많이 받는 편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실제 행위도 많이 있는 반면에 네. 아주 크리티컬한 내용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네. 뭐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씩은 다 체크는 해야 되는 네. 상황이긴 하죠. 네. 자, 네. 이것도 한번 데모 영상 좀 보여주시면 네네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사무실에 데스크탑 PC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태블릿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스마트폰 다양한 걸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IT 자산 관리들도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 궁금한 게 개인 휴대폰도 관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도 이제 많은 측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디바이스는 이제 물론 이제 PC나 노트북도 이제 디바이스긴 한데 휴대폰 모바일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모바일은 이제 개인 소유가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제 법인 폰이라고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 폰을 통해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요거를 100%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용자 반발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개인 소유 휴대폰인데 이거를 왜 통제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피드백도 많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추구하는 이제 디바이스 관리 정책은 개인 소유의 모바일이라고 하더라도 앱 단위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 있는 PC도 마찬가지지만 모바일에 있는 드랍박스, 네. 드랍박스는 개인 사용자용이고 예를 들어서 같은 휴대폰에 있지만 원드라이브는 회사 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기능이 발생하냐면 원드라이브에 접근을 하면 우리 회사 데이터가 모두 있죠. 네. 예, 있지만 이 데이터를 개인 소유라고 하는 드랍박스로 옮기려고 하면 요게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나 이런 것들을 원드라이브로 옮기려고 할 때 요게 이제 제한이 되게 돼 있고 네네네. 아니 또 동일한 형태로 문서를 열어서 그냥 내용이나 뭐 문장을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려고 하더라도 요걸 이제 막아주는. 그래서 이제 모바일에서 개인 소유 그리고 이제 회사 소유의 이제 앱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기존의 이제 MDM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거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그렇죠. 요새 다양한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앱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 그 디바이스가 이제 분실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분실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네. 저희 사장님도 한번 스페인 가셨다가 휴대폰 한번 잃어버리신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프지만 디바이스 휴대폰을 잊어버린 이런 건 가슴이 아프지만 데이터가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찾으려고 시도는 해보겠지만 찾을 수 없는 상태로 이제 판명이 되고 나면 원격에서 데이터를 모두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 등록이 돼 있는 기기나 디바이스라고 하면 M365 화면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기계를 해소를 하지 못하지만 네. 데이터는 접근할 수 있게 모두 삭제를 하는 거죠. 네, 네, 소위 얘기하는
휴대폰의 공장 초기화 이런 것까지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원격에서. 원격에서. 네네. 자, 그 IT 기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도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딱 그 가시성이 딱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안에 관련 영역에서 보면 사실 그 저희 고객들을 만나보면 보안은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피드백이 많아요. 네. 그게 이제 뭐 담당자가 여러 명이나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는 그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 보안 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그게 해외가 될 수도 있고 국내가 될 수도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EU에서 하는 GDPR이나 뭐 ISO 보안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피스 365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항목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너희 회사에서 지금 적용이 돼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스코어보드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보안에 대해서 우리 어떤 정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하나하나 적용을 해 가시면 자연적으로 이제 회사의 보안이 이제 더 강력하게 되는 거고 네. 한눈에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보실 수가 있죠. 네. 점수 체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네. 점수는 잘 받고 계십니까? 저희도 이제 점수를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언급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 일단 이게 보안적인 측면이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보안이 향상이 되면 사용자의 편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네네. 보여져요. 네. 그래서 보안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이제 고객분들 만나보면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네, 막 네, 뭘 네.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뒷단에서 자동으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제한이 걸리지는 않고 네네.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에 이제 위배되는 것들을 할 때만 이제 제한이 걸리거나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갭이 많이 준 것 같아요. 보안은 올라가지만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렇겠네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동일한 설계하고 만든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네. 보안이랑 다양한 서비스들을 같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사용자의 편의성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한 솔루션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네. 계속해서 어떤 같이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업데이트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계속 같아요. 보안 업데이트가 되겠죠. 네. 네. 오늘 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